ITQ 한글 버전 2020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에 있는 교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서식 도구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시험장에서 실제 받게 되면요, 첫 장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 번호도 거기 적혀 있고요. 교재에서도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들 먼저 읽어보고 시험장에서도 시험 보기 전에 내용들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 저장합니다. 시험장엔 이렇게 폴더가 있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엔 없다면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규칙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이에요. 수험번호는 실제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다면 이메일 숫자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한글 문서 HWP가 아닌 한글 표준 문서 HWPX 이걸로 저장하라고 지시되어 있다면 꼭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HWP로 저장하면 파일 제출하지 않은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확장명이 HWP인지 HWPX인지 이거 수험자 유의사항 내용 보고서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꼭 저장해줘야 합니다. 제가 강의 녹화하는 시점에는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해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했다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 중에 여러가지 중에 용지 여백부터 설정하세요. F7키를 누르면 용지 여백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제 보기화면 커서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위쪽에 직각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없다면요, 보기 여기에서 쪽 윤곽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쪽 윤곽을 체크, 그리고 폭맞춤으로 해야지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쪽맞춤이나 100% 아니면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화면 글자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폭맞춤으로 먼저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화면 우측 아래에서도 이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 설정할 땐 용지 종류는 A4 용지, 그리고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용지 여백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이 4개는 모두 10mm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본은 0mm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혹시라도 이 값이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에 이 직각 모양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커서도 조금 넓게, 본문 영역이 넓게 커졌어요. 이제 또 내용들 확인해 보면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나와 있습니다.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아무 설정 없고요. 글자색 검정, 그리고 줄간격 160%, 그리고 양쪽 정렬, 이 서식들이 기본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는 보통 RGB 값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RGB 값 없이 지시, 그냥 파랑, 노랑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그 이름으로 지정된 거 사용하면 되고요. RGB 값이 지정되어 있다면 같은 이름이라도 꼭 정확히 괄호 안에 RGB 값 확인하고 동일한 거 선택해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내용들 읽어봐 주고요. 이제 페이지, 현재의 1쪽 상태죠. 이거를 3페이지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쪽 메뉴로 가보세요. 이렇게 쪽, 이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도구 나타나고요. 옆에 역삼각형,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 메뉴 열어서 빠르게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페이지를 먼저 나누는데요. 1페이지엔 기능평가 1, 문제번호 1번, 2번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1점 엔터키 4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시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쪽 나누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구역 나누기 하는 이유,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나누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평가 2는 이 페이지에서 문제번호 3, 4번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여기에는 점수 가장 큰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지에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그 내용으로 잠시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요, 제목이 제일 위에
조금 큰 글자로 써 있죠. 거기에 책갈피가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에 보면요,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림에. 그런데 거기에 하이퍼링크를 3페이지에 책갈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페이지 작성하다가 다시 3페이지 오지 말고요, 이렇게 처음에 문서 작성 능력평가 제목을 먼저 작성, 책갈피까지 이것만 미리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블럭 설정에서 책갈피 이거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맨 앞에 커서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에 입력 메뉴 가세요. 여기에 책갈피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책갈피 이름 지정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름 지정된 것 국제의식 이렇게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 있던 위치에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호 체크하고 잠깐 보면요, 책갈피라는 조판부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의식을 잘못 작성했다 그러면은 아예 책갈피를 이렇게 조판부호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책갈피 앞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책갈피 이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판부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체크 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자주자주 저장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번호 사이에 3줄씩 빈줄 만들어 놓았는데요, 더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문제 답안 사이에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구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작성할 건데요, 1번 써있는 이 줄에는 내용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랫줄 빈줄 여기에다가 내용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요,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영어 문장 2줄로 되어 있죠. 한글로 써있는 영어 문장 2줄로 되어 있죠. 총 4개 문장, 문장이 아닌 문단으로 따진다면 2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에 맞춰 작성하는데요, 먼저 스타일을 만들고 설정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나중에 스타일 적용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내용 먼저 입력하고 스타일 작성에 지정을 해도 돼요. 저희는 항상 출력 형태 내용을 먼저 작성하는 거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작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영어 문장 있죠, 2줄로 되어 있죠. 그거부터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3줄로 입력될 거예요.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입력할 때 줄 끝에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꺾어진 화살표 보이죠? 이게 문단 구분이에요. 그래서 문단 끝에 마침표든 물음표든 그런 걸로 문장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문장이 이어서 나타난다면 그냥 한 칸만 띄우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단에서 문장만 나뉘는 거고요. 문단은 띄어쓰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엔터키를 눌러서 아예 줄을 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입력할 때 주의할 것, 띄어쓰기 한 칸씩 단어 사이에 그리고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위의 내용과 빈줄 없습니다. 바로 한글 문장 또 2줄 내용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 문장, 이 2개 문단 모두 블럭 설정하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서 스타일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그러면 현재 스타일 목록에 저희가 만들 거 없죠? 이제 왼쪽 아래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타일 이름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영어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 글자 중에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설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단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이 버튼 클릭하세요. 조건에 2번에 문단 모양 지정 있죠? 왼쪽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의 왼쪽이죠? 여기를 1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있죠? 간격에 있는 문단 아래에요. 여기는 10포인트를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다음으로 글자 모양 버튼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조건이 한글, 굴림, 영문, 도둠 이게 먼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크기, 장평, 자간 이거를 먼저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제 바로 옆에 글꼴, 함초롬 바탕 이걸 블럭 설정해주고요.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굴까지만 입력해도 굴림이라고 써있는 글꼴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굴림 있죠? 굴림체는 다른 글꼴이에요. 굴림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면 변경돼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바꾸세요. 이번에도 다시 이 글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에서 돛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나요. 도둠 마우스로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글로벌 영어로 이렇게 스타일이 나타나요. 이게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눌러주면요, 저희가 블록 설정했던 이 두 개 문단에 스타일 글로벌 지정되었다고 서식 도구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각각 이렇게 문단에 클릭해도 글꼴 이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글로벌에서 글꼴을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파일 저장은 제가 얘기 안 해도 틈틈이 저장하세요. 2번 아래 빈줄 여기다 커서 놓아주세요. 2번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출력 형태 이걸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에 표 있습니다. 그 위에 표 삽입 아이콘 있어요.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줄 개수, 칸 개수, 크기 지정, 기타 이게 있는데요, 크기 지정과 기타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표를 한 번 더 만드는데요, 크기 지정과 기타는 동일한 설정으로 넣어두면 돼요. 그래서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 이렇게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과 칸 개수를 출력 형태 보고 세어보세요. 그러면 줄은 표가 5줄로 되어 있죠. 칸은 세어보면 6줄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만들기 누르면 넓게 본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셀 합치기 하는 내용들 없죠. 바로 그냥 내용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표 안에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2번 정렬할게요. 표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정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 지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칙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죠. 여기만 이렇게 블록 설정하지 말고요, 나중에 평균도 구해야 돼요. 맨 아래 여기는 X 표시로 나타날 거지만 그냥 한꺼번에 선택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선택하고 이것만 빼고 여기 선택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냥 불편하니까 모두 이렇게 선택하세요. 비어있는 셀은 정렬 어떻게 하든 감점에서 제외합니다. 채점 프로그램에서도 채점하더라도 수작업 채점으로 채점할 때 이거는 감점 제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조건의 3번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있죠. ITQ 시험은 모든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색깔 노랑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컬러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영어 컬러 첫 글자 C죠. 알파벳 C키를 누르면 색깔 바꿀 수 있게 나타나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경에서 색을 먼저 선택, 면색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테마 색상표 있죠. 여기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든 네오든 오피스든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보통은 기본에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이제 확인하는데 RGB 값 지정 안 되어 있고 노랑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색상 저희가 알고 있는 노랑보단 조금 다른 색이죠. RGB 값이 두 번째 게 215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린 색상이 이거죠. 그런데 밑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노랑이에요. 여기 가져가면 RGB 값 그린 색상이 215가 아닌 2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글로 노랑 두 개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서 감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랑을 선택하든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든 채점에서 불이익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노랑이 이 색이니까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표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이용하는 거, 여기에 평균 구해야 되죠. 이 셀의 평균 값은 이 4개의 평균 값이죠. 아래는 또 이 4개 평균 값이고요. 동일하게 평균을 구하니까 이렇게 3개를 같이 선택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여기 이 평균은 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이렇게 클릭하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본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시에 있는 것처럼 소수점 2자리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만약에 소수점 1자리나 소수점이 없는 정수로 나타내라 그렇게 지시가 된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각각 셀에 데이터 수정해야 되는데요. 평균값에 이 숫자 안쪽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괄호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산식 고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식의 형식, 정수형, 소수 이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을 변경하고 설정 누르면 여기 값을 소수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각각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소수점 두 자리이기 때문에 계산식 고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캡션 만들 건데요. 출력 형태 보면 이 위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표의 위쪽이죠. 그래서 위에 도구 새로 생겼죠. 표 디자인의 옆에 보면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 도구 클릭,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캡션이 있습니다. 표 아래쪽에 나타난다면 그냥 위에 거 클릭하면 되는데요. 표의 위쪽에 캡션 나타나야 되니까 캡션 이 메뉴 클릭하고 위, 이걸 선택하세요. 캡션 기본 나타난 것 블록 설정해주고 그냥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있죠? 그걸로 바로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미리 알아둘 것, 여기 캡션이라고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캡션, 머릿말, 꼬릿말 이런 거 다 이렇게 미리 스타일 만들어진 게 지정되어 있고요. 지시되어 있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캡션이 바뀌면은 나중에 채점할 때 감점으로 그렇게 자동 채점해서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여기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정렬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보면 띄어쓰기 했을 때 이 문단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 한 칸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글자, 공백 한 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감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런 내용들, 여기에서도 띄어쓰기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감점 처리 안 되지만 만약에 한 칸 띄운 공백, 이게 문단의 줄이 하나 더 많아지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점 처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프로그램 체크할 때 우리가 만든 답안에는 공백이 없다. 그래서 감점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 정렬하는 부분 있죠? 여기는 꼭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불필요한 공백, 불필요한 빈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블록 설정할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캡션 스타일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글꼴 바꿀게요. 처음 서식 도구에서 글꼴 바꿀 때 한 컴 글꼴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굴림 또는 도둠, 궁서 입력해도 여기에 글꼴 이름 찾았다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컴 글꼴이 아닌 모든 글꼴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 목록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글꼴 이름 지정된 것 굴림 입력해 볼게요. 굴까지만 입력해도 목록 나타나죠? 여기 목록에서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글꼴이 수정되어 나타납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조건의 5번 선 모양 출력 형태처럼 맞추는 거 있죠? 아래쪽에 차트를 만들어도 1페이지에는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바꿀 필요 없지만 높이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감점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 셀 안 모두 블록 설정하고 이제 테두리 지정 단축키, 아까 색상 컬러는 C였죠? 라인 선이죠? 테두리, 이거는 그래서 L키 누르면 돼요. 이게 생각 안 난다면 그냥 C키 눌러도 돼요. 그래서 같은 대화 상자에서 L키 누르면 테두리 탭, C키를 누르면 배경 탭 이렇게 나타납니다. 테두리 탭에서 우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시험에선 그냥 무조건 체크 해제하세요. 이번 문제에선 상관없지만 나중에 3페이지에 표 작성할 때 그 표에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한번 열어서 선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으면 설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에선 무조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이중실선이죠? 종류에서 이중실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납니다. 클릭, 그리고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제가 여기 글꼴 설정 바꾸지 않았네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캡션처럼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정렬은 아까 다 했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위쪽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알파벳 L키 다시 누르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이죠. 변경,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 하나 더 남았죠. 평균의 제일 마지막 셀, 여기는 클릭하면
여기 블록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도 블록 설정 나타나죠. 이제 알파벳 L키 한 번 더 누르세요. 대각선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대각선 보이게 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바로 차트 만들면 되는데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만드는 데이터 1번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표에서 노란색,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메뉴,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차트가 표의 위쪽에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해서 방금 저희가 블록 설정했던 표 데이터 있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차트의 데이터, 이 숫자가 변경된 게 보인다. 출력 형태에서 막대 그래프, 이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오류로 인해서 변경된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열어야 된다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누르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과 범례,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면 줄칸 전환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에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개체 속성, 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뉴 누르거나 단축키 P를 눌러주세요. 예전 단축키인 Ctrl N, K를 눌러도 상관없고요. 기본 탭에서 크기, 이거는 설정하지 않고요. 바로 여기에선 위치에서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표 아래 이렇게 차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높이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너비만 이렇게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 3번에 제목 설정이 있죠. 차트 제목, 이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에 보면 차트 구성 추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으로 가서 위쪽 선택하면 차트 제목,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왼쪽 이 숫자, 이 옆에 단위 점이라고 쭉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죠. 이것도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차트 구성 추가 누른 다음에 축 제목,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자가 90도로 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내용은 모두 한글이니까 한글 글꼴만 바꿔도 되겠죠. 시험에선 제목에 영어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항상 반복 연습할 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글, 영어 모두 다 글꼴 바꾸는 거로 하세요. 그리고 글꼴을 바꿀 때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도둠 입력해서 목록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로 꼭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꾸지 않고 도둠 입력하고 영어 글꼴 탭키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서 나머지 작업들하고 설정 누르면요. 여기 한글 글꼴에선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함초롬 도둠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돛 또는 도둠 입력하고 글꼴 목록 나타나면 도둠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도둠 그리고 목록에서 마우스 클릭, 이렇게 글꼴 변환 꼭 시켜 놓으세요. 이제 속성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 보통 상태죠.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진하게 클릭, 그리고 크기 12포인트로 이렇게 작게 조절,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테두리하고 그림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났고요.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래 5가지 도구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그리기 속성이죠. 여기에서 채우기, 그리고 선이 있는데요. 만약에 없애는 건 이렇게 목록 열면 없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채우기에 대한 설정 해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하향 지정되어 있죠. 그냥 흰색, 밝은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선, 여기는 그냥 테두리라고만 지정되어 있죠. 선의 어두운 색, 검정색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 있죠.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효과,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림자 만약에 이게 열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미리 설정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올려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닫아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를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버전이 아닌 다른 한글 버전 사용한다면 그림자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 그림자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제대로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 다 동일한 글꼴, 동일한 설정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제목부터 할게요. 먼저 축제목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서 출력 형태에 있는 축제목, 단위, 점, 이거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글꼴은 동일하게 도둠이죠. 도둠 입력해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도둠 입력해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 보통 모양 글자 10포인트 바꾸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여전히 뉘어져 있네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 끝에 보면 크기 및 속성, 이 도구 있습니다. 클릭, 글상자 이걸 클릭해 여세요. 글자 방향 열어서 가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세로 숫자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는 바로 글꼴 지정하면 돼요. 도둠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도둠 마우스로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소 최대값 그리고 단위 확인을 해보면요, 1단위씩 변경 최대값 5죠.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오른쪽에 축속성, 경계, 단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최소 최대 주 단위 바꿀 수 있는데요. 먼저 이거 바꿀 필요 있다면요, 주 단위 이것만 먼저 체크해서 이걸 바꾸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다 숫자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최대값도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최대값도 체크해서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크 해제하고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표시 형식 있죠? 이걸 여세요. 여기 범주 일반 되어 있는데 이걸 회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호를 맨 위에 있는 없음으로 바꾸면 다른 건 모두 동일하지만 최소값만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일반 상태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에 이 글자 아무거나 또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 이번에도 한글에 도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에 도둠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요. 한글 글꼴을 도둠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해 마우스로 도둠 클릭, 이렇게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테두리가 또 보여야 되죠. 개체 속성 범례 선택된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여기에서 선에서 검정색 클릭을 해주면 테두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출력과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로 선 있죠?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마우스 화살표 끝으로 클릭해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리고 이 세로 왼쪽에 눈금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선이 정답 파일엔 보이는데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글 버전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시험에서는 조건에 눈금에 대한 지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채점에서 감점 대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가 아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엔요, 이 세로축의 숫자나 눈금 이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축 속성 나타나죠. 여기에서 눈금에 주 눈금이 있습니다. 바깥쪽을 없음으로 바꾸면 눈금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래쪽 최소값에 이 눈금만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모두 완료했죠?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제 2페이지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에서는 1번, 2번 출력 형태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괄호 1번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하세요. 앞쪽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3번 문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커서는 다시 여기다 놓고요. 이제 입력 메뉴에서 수식 써있죠? 그 위에 루트 X 있습니다.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식 편집기 나타났죠? 여기 붉은색 상자에 커서 깜빡이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다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는 그대로 입력. 이제 루트 3이죠? 루트 3은 위에 근호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숫자 3 입력하세요. 앞쪽에 이렇게 작은 상자 여기도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러면 3 여기에서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루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퀄 입력하고요. 다시 위에서 분수 선택하세요. 분수에서는 분자 여기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소문자 x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첨자, 여기에선 위첨자 오른쪽 선택 숫자 3 입력을 해줍니다.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지 첨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 빼기 여는 괄호 2x 더하기 5 닫는 괄호, 여기까지는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해서 숫자 2 입력하세요. 그러면 분자 끝났죠? 아래 분모 상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소문자 x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그 다음에 숫자 3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첨자에서 빠져나오면 빼기 여는 괄호 x 빼기 2 닫는 괄호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두 작성했죠. 아래쪽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채점 프로그램은 이걸 가지고서 채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작업 채점할 경우에는 이게 아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채점해요. 그래서 정답 파일에서 혹시나 이게 버전에 따라서 공백이 이렇게 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의 내용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점이 되었다. 그런 경우는 무시하세요. 우선 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넣기 아이콘 있습니다.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결과 내용 있죠?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수작업 채점 확인했을 때 글자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글꼴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그건 감점 대상 아니고요. 출력과 동일한 수식 작성했다. 그러면 감점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수식 편집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띄어쓰기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2번 작성해야죠. 탭키 서너 번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옆에 공간 많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는 괄호 2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다시 수식 루트 X 이 도구 눌러주세요. 이제 키보드에 첫 번째부터 없는 글자죠. 그래서 글자 찾아야 되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누르면 여러 글자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필요한 글자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바로 대문자 W는 직접 입력이죠. 그 다음에 이퀄, 그 다음에 분수죠. 이렇게 선택해서 분자는 숫자 1, 분모는 클릭해 숫자 2.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졌죠. 이제 소문자 M, 그 다음에 여는 괄호, 그 다음에 FX죠. F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첨자죠.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 나타나도록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 X 눌러주면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다시 커서 커졌죠. 그러면 닫는 괄호,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숫자 2,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한 번만 눌러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분수를 다시 한번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분모 클릭해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 분수 빠져나오고요. M, 다시 여는 괄호, F까지 입력, 그 다음에 다시 아래 첨자, 첨자에서 세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소문자 Y를 눌러주고 다시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닫는 괄호, 그 다음에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숫자 2 이렇게 입력하면 두 번째 거 수식 동일하죠?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틀린 게 있다면 더블 클릭해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문제 작성할게요. 4번도 4번 써있는 이 아래 여기에다 답안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 빈 공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제일 뒤쪽 도형 보면은 크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색상 같은 거 지시 없죠.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해요. 서로 다르게 의미의 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없음만 아니면 어떤 색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답 파일하고 동일한 색깔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여기 가로 글상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직사각형 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직사각형 먼저 선택해서 아래쪽에 드래그 대충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서 단축키, 개체 속성 계속 실행하면 되는데요. 단축키 P 기억을 해두세요. P를 선택한 다음에 기본 탭, 여기에는 크기 지정이 있었죠. 너비를 130, 높이는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이거 체크하면 크기를 바꿀 수 없게 되는데요. 크기 고정은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위치, 문제 4번에서는 그림, 도형, 글맵시 이걸 만드는데요.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쪽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선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각형의 모서리 있죠. 이 부분의 곡률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직각이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 색,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상 지정이 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색 없음을 제외한 아무 색깔, 위에서 색깔 선택이나 표준색에서 선택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도형이 이렇게 오른쪽 끝에 나타나는데요. 본문 안쪽에 있으면 보기 편하겠죠. 화면 조금 작게 보면 편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마우스 휠 버튼 이거를 굴려보세요. 화면 작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보기 메뉴나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퍼센트 보기를 조금 작게 하거나 여기서 직접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서 도형이 우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보이도록 해놓으세요. 이 위에 글맵시 만들어야 되죠. 조금만 더 아래로 내릴게요. 아래 공백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입력 메뉴 가주세요. 가로 글상자 이것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 만들고요. 이 안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보통 글꼴 수정하려면 블록 설정했었죠.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쪽 테두리 하면 이 안쪽에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먼저 단축키 P 누르고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115로 지정하세요. 높이는 17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 여기가 반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죠. 공률을 반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흰색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색상 지정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파랑이라는 거 찾아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이제 설정해야 되죠. 위에 서식에서 먼저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돛까지만 입력해도 나오죠. 도둠 마우스로 클릭. 글자 크기 22포인트인데 여기 목록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22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꿀게요. 글자 색도 바꿔야 되죠. 여기 색상 있습니다. 테마 색상표에서 기본되어 있거나 네오라면 흰색이 여기 목록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색상 여기 없겠죠. 흰색이 없다면 여기 팔레트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흰색 지정해도 돼요. 저희는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흰색 빠르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그냥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위아래 수직 정렬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설정하는 것 위에 도구에 도형 이걸 클릭하면 글상자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거 있죠? 정가운데 눌러주면 수평과 수직 한꺼번에 가운데 정렬로 바뀌어요. 이게 양쪽 정렬되어 있어도요. 여기서 정가운데 눌러주면 자동으로 여기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뒤쪽에 배경되는 도형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너비를 115 높이는 50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직사각형이 아닌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 여기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색과 구별만 되게 다른 색으로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거 위아래 이 높이만 제대로 맞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도형과 간격 이것도 먼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색의 도형 가운데 맞춤이 돼야 되는데요. 눈대중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색의 도형을 클릭해 3개 모두 선택하세요. 위에 도형 도구에서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하면 정렬이 딱 맞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도형 앞쪽에 그림 만들게요. 입력에 여기 클릭하고 그림에 그림 도구 이걸 클릭하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픽처 폴더죠. 시험장엔 이게 있고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이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교재에서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logo3.jpg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고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 지시가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있죠? 체크. 나머지는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이 상태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졌는데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체 속성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그림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의 크기부터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 그 다음에 위치 다르게 되어 있다고 했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 탭 가보세요. 문서에 포함 아직 안 했다면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회색조 지정이 있죠.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 회색조 설정 만약 또 빼먹었다면 위에 도구에서 할 수 있어요. 색상 조정 누르면 회색조 있죠. 다른 설정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회전도 여기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른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그림 도구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그림 효과나 그림 테두리 같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위아래에 이 수직 정렬은 마우스 올렸을 때 자석처럼 탁탁 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추기 쉬울 거고요. 좌우 기준은 위에 글자 비교해서 이 테두리 비교하면 위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만들지 않았다면 3페이지로 또 먼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제목 만들고 이 앞에 커서 놓고 책갈피 만들기 하고 다시 이 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설정해 줘야 돼요. 저희는 그거 불편하니까 미리 만들어 두었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한글 문서 가주세요. 여기 책갈피에 이름 만들어진 거 있죠? 국제의식. 이걸 클릭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글맵시 삽입하면 돼요. 입력 메뉴 가지고요. 글맵시 위에 가나다 써있는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가치 창출, 내용을 입력하세요. 글맵시 모양 열어보세요. 육각형인데요. 모양만 봐도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이름도 나타나요.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이 있습니다. 굴림에 빨강이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글꼴 여기다 직접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위로 가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굴림, 궁서,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굴림 클릭.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역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뒤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축키 P 눌러주고요. 먼저 크기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너비를 50, 높이는 35,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이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 글자 색이 면색이에요. 면색 지정은 빨강 되어 있죠. 표준색의 두 번째에 있는 빨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맵시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역시 위에 글자하고 테두리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놓으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파일 저장 틈틈이 해두세요. 이제 아래쪽에 1번, 2번, 3번 그리고 점선 입력 상자 만들 거예요.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면 돼요. 화면 조금 크게 해도 되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이나 아니면 다시 폭맞춤 이걸로 바꿔 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더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지시를 보면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게 뒤쪽에 있는 도형이에요. 그러면 먼저 도형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크기 10, 높이를 17 이렇게 너비 높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여기에선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면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흰색 지정되어 있죠.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아무거나 여기서 노랑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직사각형 그리기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이렇게 만들고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번엔 기본 탭 첫 번째 직사각형에 지정되어 있는 크기 너비 13, 높이 13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바꿀 필요 없고요. 선 이번에도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여기로 가서는 면색 여기는 그냥 하향이니까 기본 흰색 되어 있죠. 바꿀 필요 없어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지정이 있죠. 서식 도구로 가서 글꼴 도둠 이걸로 바꿔 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하라고 또 되어 있죠. 글상자 정렬 여기 가운데 하거나 여기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각각 드래그해서 위에 거 비교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 복제를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이 공간 띄워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면 되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우선 적당히 하는데요. 높이는 적당히 맞추는데 잘 맞추기 어렵다면 그냥 너비 이것만 정확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먼저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여기에선 크기 지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선으로 가주세요. 점선 또는 파선 지정이 있죠. 종류를 파선으로 바꿀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 없음이에요. 면색의 없음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주고 이번엔 글꼴 설정, 여기는 궁서죠. 그래서 궁까지만 입력해도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궁서 선택,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정렬, 이번에도 가운데 정렬이죠. 여길 누르거나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이거 눌러주세요. 이제 상자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다시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세개 도형 선택해야 돼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세개 도형 선택할 수 있어요. 화면 보기가 조금 작게 되어 있으면 선택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보기에 폭맞춤으로 다시 화면 키워놓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각각 이렇게 클릭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아래로 복제해야 되죠. 같은 간격으로 높이 조절해야 되니까요.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하세요.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면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간격 비슷하게 되었다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조금 잘 맞지 않다면 가운데 있는 이 도형 있죠? 클릭,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해 세 개 도형을 같이 선택, 그 다음에 이걸 마우스 화살표키로 위아래 조절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0%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글자 내용들 각각 클릭해서 수정을 해 놓으세요. 수정을 했다면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1, 2, 3 뒤에 있는 도형 있죠? 여기 색상을 모두 다 다른 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1번 뒤에 도형,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2번 뒤에 있는 도형을 테두리 클릭하세요.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 첫 번째하고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요. 다시 3번 뒤에 있는 도형 테두리 마우스 클릭해서 단축키 P 눌러주고 개체 속성에서 면색, 다른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답 파일과 같은 색깔 꼭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색으로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해주고요.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는 내용 입력할 게 많이 있죠. 각각 기능들을 한 줄 입력하고 기능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실수로 감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서 내용 모두 작성하고요. 각각 기능 설정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서 위치 제가 어디 놓는다 얘기하는데요. 꼭 그 설정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 제목 입력했죠? 이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빈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빈 줄 하나 꼭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서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문단 나와 있죠? 이 내용 입력할 건데요. 두 줄로 되어 있는 우 상관없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자 변환 있죠? 시험에는 한자 변환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화 여기 블록 설정하거나 화 뒤에 커서 놓고요. 한자 키나 F9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자로 바꾸기 나타나죠. 선택된 거에 마우스 올리면 글자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출력과 동일한 한자 모양 그걸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거죠. 그리고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개 이 단어로 했는데 출제되어 있는 한자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요. 각각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각각 한자 키 또는 F9키 눌러서 한자로 변환해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제 또 다음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여기도 한자 변환 있죠? 바로 여기서 한자 키 누를게요. 청소년 한자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냥 바꾸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내용 타이핑해서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여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단 하나로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엔터키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여기는 빈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들여쓰기가 지정된 건데요. 문단 모양으로 가서 들여쓰기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한글 한 글자만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들여쓰기는 이 문장에만 지정돼야 돼요. 아래쪽에는 들여쓰기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게 저희는 띄어쓰기 2칸 할 거예요. 그러면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요. 이거는 시험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들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협력단 뒤에 원문자 기억으로 작은 글자 보이죠? 그거는 각주가 삽입된 위치예요. 그거는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먼저 본문 내용 입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머지 내용들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2개 문단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위에처럼 여기 중제목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는 항상 빈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특수문자 해야 되죠? 컨트롤 F10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탭에서 같은 모양들 찾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문자표에는 기호 1, 2 나뉘어 있고요. 유니코드 문자표에도 특수문자, 정각기호 찾을 수 있어요. 한글 HNC 문자표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정각기호 있죠? 그걸 찾아 클릭, 넣기라면 바로 글자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바로 누르세요. 중제목 아래 빈줄 없습니다. 이제 A 그리고 원문자 AB, B 원문자 AB 이렇게 6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영어 이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단 번호라서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6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한 번, 2번 또 입력을 이렇게 해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중제목 나타나죠? 위에 역시 빈줄 있는 것처럼 여기도 빈줄 있어야 하는 거고요. 컨트롤 F10키 다시 누르세요. 같은 문자 선택되어 있죠? 바로 그냥 넣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 칸 띄우고 또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커서 여기 있는 위치에서 이제 표 만들어야 돼요. 이번 표는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요. 그걸 세어보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에 가서 표 위에 아이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T, 뉴 테이블 이거예요. 단축키로 해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줄칸, 줄 개수 세어보면요. 6줄이 되겠죠. 칸 개수 세어보면 총 4개가 되네요. 그러면 크기 지정 기타 이건 처음 설정한 거 수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글자 입력하는데 이번엔 셀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너비 조절 테두리 잡고 조절에 맞춰 놔야 됩니다. 우선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들 합치기 해줘야 돼요. 여기 대상 아래 2개 줄 블록 설정해서요. 단축키 M키인데요. 셀 합치기 단축키 외우면 조금 더 항상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셀 합치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근거 아래 모든 셀 블록 설정 단축키 M 이렇게 눌러주세요. 셀 합치기는 2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각각 셀에다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아직 정렬이나 글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글꼴 설정을 해야지 셀럽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상태에서 끝내고요. 다음으로 표 아래 빈줄이 있죠.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 줄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관명 위쪽 여기는 꼭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기관명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더 이상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이동하세요. 이제 지시되어 있는 각각 기능 설정할게요. 제목을 전체 드래그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이제 글꼴 궁서부터 바꾸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궁서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할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죠. 그 다음에 글자색 바꿀 필요 없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목 위에 작은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덧말인데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가면 덧말이라는 게 찾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이 역삼각형 눌러서 메뉴를 부르세요. 여기에 덧말 넣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덧말 이 위치에 제목 위에 보이는 작은 글자 글로벌 리더십 이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덧말 위치는 글자 위쪽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 여기에 머릿말 있습니다.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둘게요. 그리고 쪽 메뉴로 가주세요. 머릿말 메뉴에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 양쪽에서 만들기 누르세요. 머릿말에 보이는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도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정된 것만 수정하면 돼요. 블록 설정 먼저 해주고요. 여기는 글꼴을 굴림이라고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조금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머릿말 설정 끝났죠? 머릿말 스타일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닫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머릿말 잘못 작성한 게 있다면 마우스로 머릿말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우리 여기에서 우자 이거를 두 줄에 걸쳐 나타나게 문단 첫 글자 장식해야 되죠. 그러면 우 앞에 커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을 가주세요.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 아이콘인데요. 이 도구 찾기 어렵다면 서식의 메뉴를 열어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클릭. 그 다음에 모양은 두 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두 줄 선택. 글꼴 목록 열어서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글꼴 쉽게 찾죠. 그래서 도둠을 찾아 클릭하세요. 이제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노랑이죠. 표준색의 노랑 찾아 선택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리 앞에 있습니다. 첫 줄 첫 칸에 있죠. 여기에서 그림 삽입 바로 하면 되는데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그림 도구 이걸 클릭하세요. 이번에 그림은 그림 4.jpg죠. 선택 그리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조금 크죠. 먼저 그림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자르기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두리 모서리 잡고 이렇게 하면 편해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필요한 그림 나타나도록 여백도 조금 설정할게요. 정확히 딱 맞춰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림 여백 적당하게 이렇게 자르기 해놓고요. 자르기 끝내는 건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거나 그림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 맞춰 놓으세요. 위쪽 테두리 이게 출력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개체 속성 들어갈 거니까요.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여기에서 크기 지정 있죠. 너비는 35, 높이는 45.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는 4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페이지에서는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로 문단, 세로 문단 뒤쪽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문단으로 모두 지정,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해놔야지 그림 설정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왼쪽 지정이 있습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이렇게 선택해서 숫자 2mm 이렇게 지정하세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조금 작아졌죠? 그러면 위에 그림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더 이상 이동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각 줄의 끝에 동일하게 맞는지 줄 끝에 여기 두 줄까지만 선택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줄 이런 식으로 선택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줄 끝에 단어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 첫 줄부터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여기 협력단 여기에서 아직 각 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줄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위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협력단 이 단 뒤에 커서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입력에 각 줄 있습니다. 클릭. 본문 아래쪽에서 번호는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코이카부터 내용들 먼저 입력하세요. 여기도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쪽에 번호 바꿔야 돼요. 여기 번호 바꾸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 모양에서 원하는 모양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뒤에 마침표나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더 글자가 추가돼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각주 미주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호 모양 선택하고 앞문자, 뒷문자 장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선 넣기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5cm 되어 있죠.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 설정 누를게요. 그래서 번호 모양이나 각주 미주 모양에서 번호 모양 바꾸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은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 모양 여기서 한다면 빠르게 여기서 구분선 확인하면 되겠죠. 크기 5cm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에서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각주 이제 빠져나갈게요. 닫기 눌러주세요. 커서가 다시 그 위치로 이동했죠. 그림은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았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이제 각 줄의 끝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출력과 동일하다면 바꿀 필요 없고요. 만약에 바꿀 필요 있다면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왼쪽 오른쪽 그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줄 끝에 단어 맞춰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중제목 여기 설정하면 되죠. 첫 번째 중제목 내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먼저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색, 음영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두 다 지정하기 위해서 바로 글자 모양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글자 색과 음영색 이거는 따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기는 굴림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앞에 이 문자 그리고 빈 공간 여기는 설정하지 않고요. 청소년에서부터 역할까지 여기만 블록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색상, 음영색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글자색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색, 하향, 음영색, 지정된 빨강을 표준색에서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6개 줄 있죠? 이 내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2개 지정이 있습니다. 줄 간격 까먹지 않도록 미리 여기에서 180%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대문자 A 요거 모양 있죠? 요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 선택해서 바꿔도 돼요. 첫 번째 거 바꾸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 수준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번호 모양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 1 번호 서식 마침표 나타나도록 서식에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조정 여기는 1수준 20포인트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왼쪽이 아닌 오른쪽 정렬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이제 수준을 2수준 클릭하세요. 번호 모양을 눌러서 이번엔 원문자, 소문자, ABC 이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 1이고요. 번호 서식 이 뒤에 마침표 필요 없죠. 그래서 마침표는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정 여기는 2수준 30포인트죠. 그 다음에 정렬 이번에도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바꾸세요. 설정 누르면 사용자 정의로 이렇게 추가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보면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대문자 A에서 F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A는 제대로 되었죠. B, C 여기 두 줄을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서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세요. 그럼 소문자 A, B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아래쪽 B 제대로 되었죠. 그럼 또 아래 CD 되어 있는 곳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A, AB, B, AB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줄 간격 아직 160%에서 바꾸지 않았다면 꼭 블록 설정해서 160%로 여기 꼭 바꿔놓도록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소제목 블록 설정하세요. 첫 번째 소제목하고 글꼴 동일해요. 여기도 이번에는 굴림으로 바꿔놓으세요.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동일하게 청에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기울임 먼저 지정하고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이 글자 먼저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확장 탭에 강조점 열어보세요. 글자 위에 나타난 모양 강조점 두 번째 거 찾아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개요도 블록 설정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강조점 두 번째 거 선택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표 설정할게요. 여기 이제 너비 조절하기 전에 글꼴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이번엔 글꼴 도둠으로 바꿔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놓으세요. 이제 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놓아야 돼요. 앞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까지는 너비 조절 안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는 각각 엔터 눌러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너비 적당하게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히 너비 조절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높이 조절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높이가 조금 다르게 바뀐 셀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 모두 하고요. 컨트롤 위 화살표키 눌러서 이렇게 가장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이 상태 그대로 놓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누르면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간격이 아직 많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키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셀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테두리 라인이죠. 알파벳 L키 단축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여기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바깥쪽 테두리인 위쪽과 아래 이중실선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실선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 다시 한번 종류 열어서 이번엔 선 없음 선택, 그리고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설정돼요. 이제 첫 번째 줄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쪽 선 바꿔야 되죠?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다시 이번에 종류, 이중 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출력 형태의 보고 조건을 보면요, 셀 배경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이걸 선택, 그 다음에 시작색 흰색이니까 하향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끝색 눌러서 표준색의 노랑 지정할게요. 유형은 가로 선택, 그리고 옆에 있는 4개 중엔 첫 번째에 있는 줄무늬 이걸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셀 옮겨서 보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그라데이션 모양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있는 단체명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글꼴, 글자 크기, 진하게 속성까지는 위에 서식에서 할 수 있는데 장평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여기서 하고 나중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장평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해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글자 모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은 궁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궁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글자 크기 키워줘야 되죠. 24포인트로 키울게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그리고 장평 가서 105%로 변경. 그 다음에 정렬은 여기서 못하죠. 설정,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맨 아래쪽, 여기는 오른쪽 끝에 쪽번호, 시작번호 5가 나타나야 되죠. 여기는 3페이지지만 새 번호로 숫자 5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쪽 메뉴 가주세요. 이 도구에서 쪽 번호 매기기, 옆에 새 번호로 시작 있는데요. 쪽 번호 매기기에서 새 번호로 시작까지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원문자 숫자 선택, 줄표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시작 번호 5 입력, 그리고 넣기 눌러주면 3페이지에만 원문자 5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른 페이지에는 번호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번호가 다르거나 다른 페이지, 이 페이지에도 번호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조판부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수정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보기에서 조판부 있었죠? 이거 체크하면 조판부 나타나요. 저희가 만든 것,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 아래서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면 이 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조판부호가 이동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제대로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타나지 않고요. 조금 작은 글자로 조판부호가 4페이지 이런 데 나타나 있다면 그걸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기,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해줘야 합니다. 좀 작업이 불편하지만 꼭 그것까지 해서 번호가 제대로 나타나게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작업 필요 없죠, 이번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최종 이렇게 해놓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 검토 시간 충분할 거예요. 모두 다 검토, 틀린 글자 있는지도 꼭 검토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최종 검토했다면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그 다음에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 끝이 납니다. 연습할 때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 가능하다면 채점해야 되겠죠. 채점할 수 없다면 수작업 채점만 먼저 하세요. 그래서 틀린 것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